네. 간단하게 오늘 화장품 주식 티어리스트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티어리스트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의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주식에 얼마 정도 어떤 게 투자하기 가장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티어리스트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 주식의 전반적인 이제 업종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먼저 이제 화장품 이제 전체적인 업황이 어떤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장품 주식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던 화장품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주식들이 이제 옛날에 많이 올랐었죠. 뭐 옛날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이죠. 이제 한참 코로나 전후 정도 시기에 이제 그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 주식들은 많이 약세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화장품 주식의 어떤 판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 주식이 사실 예전에는 어디 중심이었을까요? 화장품 주식의 이제 중심은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알다시피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인데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의 영향도 있고 한국과 중국과의 그냥 직접적인 갈등도 있었죠. 그래서 뭐 한알령이라던가 그래서 K컬처, K문화 중심의 사업들이 좀 중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요런 게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화장품 주식이 그래서 되게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다시 화장품 주식이 붐이 되냐? 그 이유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두드러지게 된 계기가 단순하게 그냥 뭐 제품이 좋아서 뭐 요렇게 보긴 좀 어렵고 이제 우리나라 K 문화 자체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메이크업, 특히 우리 K-팝 아이돌 분들의 메이크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고 거기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죠. 거기서 이제 오는 부가적 효과들과 그리고 인스타나 틱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SNS들에서 외국 인플루언서 그리고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했는데 그게 굉장히 붐업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 그 뭐 설화수나 뭐 이런 이제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에서 이런 붐업이 일어나서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증가세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화장품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이제 전체적인 개요고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요? 일단 2026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지역별 비중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형태의 수출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중국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비중은 중국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밀리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예전과 아예 이제 사업 판도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일본의 수출량도 굉장히 꽤나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중동 지금 이제 미국 이란 갈등으로 지금은 약간 약세를 띠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 이란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 중동 지방에서의 한국 화장품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 자체가 중국에서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생의 회사들이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집중해서 수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시장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안정적으로 구성이 된 건데 실제로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금 약세를 띠고 있는 게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 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인디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들은 오히려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화장품 시장 탑 20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해외에서 화장품 시장이 어느 정도 큰지를 이제 쭉 보는 건데, 이제 미국이 굉장히 화장품 시장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화장품 시장이 이제 탑 1이 됐고요. 뭐 물론 이제 계속 1등이었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면서 화장품 시장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뭐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지점은 이제 요 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뭐 APR이라던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유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들의 주 무대인 유럽 지역들이 계속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 상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화장품 수출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어느 정도의 수출 증가율은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떨어진 감이 있는데, 이제 중국 관세에 의해서 조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유럽이죠. 유럽 수출 증가율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4배에 가까운 지금 수준으로 많이 상승했고, 북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5배, 4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두 개의 이제 상승분이 예전 이제 대형 화장품 회사들보다는 중저가 인디 브랜드가 많이 견인을 한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브랜드들의 이제 미국 매출 규모와 비중인데요.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원래 25년 1분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고,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의 반밖에 되지 않았으나 26년 1분기 들어서는 아모레퍼시픽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연별 성장률을 봤을 때 250%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대형 회사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이제 성장을 안 한 것은 아니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성장률이죠. 매출 비중을 보시면 APR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에이블 CNC라는 회사도 높고요. 그다음에 뭐 달바 글로벌, 뭐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에서의 매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다 많이 성장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매출 성장에 의해서 이제 지역별 수출 비중이 이제 요게 중국 그래프인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고 오히려 유럽이 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북미도 이제 미국도 증가를 하는 상태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 이제 시장을 분석하실 때 아셔야 될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시장이 좋을 거라고는 확언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의 매출 비중이 적은 회사들이 더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예전에 알지 못했던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중국 기반의 회사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제 좀 이렇게 양방 이제 좀 골든 크로스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성장을 반대로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업황 개요를 이제 전반적으로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ODM 분야입니다. ODM 분야를 왜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화장품 업계가 조금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성이 달라졌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저가 인디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기술력이 좋은, 그리고 뭐 생산 능력이 좋은 게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에 좀 더 중심을 맞추고, 그리고 마케팅 능력에 중심을 맞춘 지금 약간 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 ODM 분야, 그러니까 생산 위탁 업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브랜드 제품을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이 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아이디어나 아니면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ODM 분야는 이제 실제로 제품을 제작해서 이 인디 브랜드에게 이제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이제 화장품 업계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DM 분야에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ODM 분야는 ODM 분야와 이렇게 결합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한국 화장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균일한 규격으로 나온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ODM 분야에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 요청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요런 느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브랜드 중심, 뭐 생산까지 다 화장품 회사에서 제작 하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이제 화장품 업체는 이제 마케팅이나 화장품 아이디어 중심이고, ODM 업체가 실제 화장품 제작해서 요런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좋은 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균일한 제품 퀄리티, 그리고 가격 안정화, 뭐 요런 게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인디 브랜드 활성화, 예전에 이제 대형 브랜드 중심이었기 때문에 좀 독점의 그것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연하지 못하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ODM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인디 브랜드가 이제 원래는 생산 능력까지 갖춰야 됐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이제 인디 브랜드가 활성화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ODM 업체들이 다 뭐 한국콜마나 이런 회사들이 균일한 제품 퀄리티를 주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화장품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요즘에 또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화장품의 어떤 안정적임, 그리고 신뢰도,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좀 약세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균일한 제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의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리고 ODM 업체들이 많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의 효과도 있다. 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좀 한국 K 뷰티에 좀 K 화장품에 좀 장점이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는 게 소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 사업 특성상 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 가지고 지금이 막 많이 성장을 하긴 했는데 투자하기 막 좋다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이 이제 SNS를 통해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유명해지고 있고 고가의 브랜드보단 중저가의 색조 화장 브랜드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중소 브랜드들이 OEDM을 통해서 각자 개성이 담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이제 올리브영 1호점이 이제 오픈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북미 시장이 확대되고 유럽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회사들을 쭉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이렇게 티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아모레 퍼시픽부터 볼까요? 일단은 지금 7조 2천억 원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피 90이네요. 일단 주가를 보시면 네,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때가 중국 시장이 이때가 더 좋았죠. 근데 이때도 좀 좋았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한령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네, 계속해서 평이한 수준이고 오히려 지금 화장품이 좋다고 하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네.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24년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3년간 조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연도도 좀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성장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네. 요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쭉 다 해놨는데 아모레퍼시픽 여기 있죠. 일단 요거는 제가 좀 떨어졌을 때 해놓은 자료라서 지금하고 시가총액하고 뭐 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다음 부채 비율은 좀 낮은 편인데 이제 매출액 성장률 이제 10개 회사들 제가 분석한 10개 회사들 중에 8위고요. 그다음에 4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마이너스 2.7%로 9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많이 하락을 해서 좀 깎아먹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좀 불안정한 면모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7.2%로 10개 회사들 중에 9위,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 성장률도 7.6%로 공동 8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매출액의 볼륨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해나가고 어떤 제품들을 또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하고 근데 투자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요즘 이제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여러 20대 그리고 30대 좀 젊은 분들의 입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들이 너무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아모레퍼시픽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D로 했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는 좀 더 상황이 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이제 증권사 예측 자체도 중립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투자를 이렇게 권유는 아니고 투자를 원래 안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왜냐면 증권사들이 웬만하면 이제 매수를 하라고 투자 의견을 내는데 지금 보시면 네. 거의 이제 회사 망한 줄 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수준 거의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뭐 약세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최악인 회사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계속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다른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은 많이 드는 회사 중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회사는 저는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네 D로 그냥 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C, B, A, S 이렇게가 중요한데 이제 각각 좀 티어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렇게 10개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쭉 회사를 분석을 해 봤는데 요렇게 해 놓고 시가총액 순으로 놨는데요. 이 밑에 회사들이 좀 시가총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VT까지만 네 이게 4,000억 넘었죠. 그래서 한 4,000억 원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커트해서 너무 작은 회사들은 제가 이제 투자 뭔가 분석을 하기에 있어서도 용이하지 않아서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렇게 잡았더니 한 10개 정도 회사가 남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티어의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D급은 이제 '이 회사는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D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전에 이제 ESS 투자 티어 리스트 했을 때도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이 D급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저도 많이 틀리지만 그냥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좀 붐업이 되기 힘든 그러니까 이슈도 안 되는데 성장성도 안정성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좀 투자 지표의 측면 그리고 매출 성장률의 측면에서 다 좀 약세를 띠고 있는 회사들을 D급으로 저는 놓고요. 제가 웬만하면 근데 큰 회사들은 이렇게 D급을 안 놓는데 네 화장품 티어 리스트에서는 이 두 회사들이 좀 강하게 약세여 가지고 D급으로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C급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오는 주식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전 투자 지표를 많이 보고요. 성장성 같은 경우에 투자 지표를 많이 보는데 성장성은 그거보다는 더 사업의 내용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안정성 같은 경우에 투자 지표의 대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 개요나 사업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다면 그거를 제외한 저의 느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C급 같은 경우에는 다 좀 애매한 수준. 그러니까 없지는 않은데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D급이고요. 없지는 않은데 애매하다 하면 C급이고 B급은 인데 이제 하나 정도만 있다. A급은 2개 정도 있다. S는 다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사업의 내용 같은 걸 많이 보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퍼나 ROE 뭐 영업이익률 요런 부채 비율 뭐 요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주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 자료들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취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C급 회사들을 보자면 이제 펌텍 코리아입니다.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화장품 용기 회사인데 굳이 뭐 그렇게 따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화장품 회사라고 일단 업종을 나눠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화장품 티어 리스트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해 놨고요. 일단은 기업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2001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이제 펌프 기반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화장품 용기를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화장품 용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사업에 적용되는 용기 비중을 확대하여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데 뭐 요게 이렇게 긍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PHB 코리아를 인수해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진출하였다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매출 비중 거의 아예 뭐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은 화장품 용기를 전문으로 펌프 및 용기류, 튜브류, 컴팩트류, 스포이드류, 스틱류 등의 용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비슷한 내용이고 주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완제품 업체, 그리고 ODM, OEM 업체, 그리고 세일즈 파트너사들이 있다고 하고요. 되게 유명한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아마 펌텍코리아 제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ODM 회사들이 펌텍코리아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 전방 사업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품 용기 사업이라는 게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 시장이 좋아야만 좋을 수 있는 회사잖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방 사업이 화장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장품 사업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자면 이제 매출액 비중이 화장품 용기 외가 이제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아까 PHB 코리아라는 회사가 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 같은 경우에는 네, 요런 식의 이제 가격 변동이 있는데 좀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생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게 4분의 1 하면은 4를 곱하면은 4, 6, 4, 24. 그러니까 25년에 비해서 조금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게 이게 화장품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만 이렇게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상승한 상태는 아니고 적당히 그냥 뭐 생산 능력이나 생산 실적이 상승을 했다. 매출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이게 4 정도 곱하면은 비슷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1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게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화장품 용기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점유율에 더 중심을 해서 봤습니다. 점유율을 봤더니 이제 펌텍코리아가 그래도 1등 자리이긴 한데 막 엄청 이제 40% 넘는 1등은 아니고 한 25% 수준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우라는 회사 있는데 이게 아마 한국콜마 산하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좀 비중이 그 다음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중은 그래도 꽤 있는 편이고, 화장품 시장이 좋으면은 좋을 여지가 뭐 있긴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표를 한번 보자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좀 전자료여가지고 영업이익률 5분기 평균을 봤을 때 14.7%로 10개 회사 중에 5위였고요. 그다음 부채 비율 뭐 31.5%로 안정적인 상태고, 매출액 성장률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이제 1년 동안 비교해 봤을 때 0.1% 상승으로 9위에 위치했고요. 매출액 성장률 평균은 13.9%를 6위, 그다음 영업이익 성장률은 22.1%를 8위였습니다. 예상 매출액 성장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자체는 되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성의 측면에서 좀 아쉽고, 기타 뭐 이슈가 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좀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베스트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D급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저는 C급을 닫고요. 주가 상황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화장품이 이슈됐을 때 많이 상승을 했는데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지금 파워 자체는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실적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최신 자료를 보자면 오늘도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일단 뭐 뉴스 자체가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아는 사람이 아는 주식? 이게 완전 화장품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 업종이다라고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약간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 기반이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주식이 상승하고 실적이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이슈가 되는 그런 주식인데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 인프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적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다음 같은 경우 VT입니다. VT. 기업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86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화장품 라미네이팅 주택 공급 바이오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라미네이팅 주택 공급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들의 사업이고요.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 20% 상승했고 북미, 러시아 등 해외 시장 확장이 있다. 그리고 네. 화장품 사업 매출은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사업들은 거의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큐브엔터가 이 VT라는 회사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더라고요. 그런 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분 전량 매도를 해서 지금의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VT 화장품 사업은 OEM과 ODM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VT 같은 회사, VT라는 회사가 제가 말씀드린 약간 인디 브랜드 그런 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없지만 이제 아이디어나 제품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지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영업이익률 높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위권 정도의 수준의 투자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애매하게 봤던 점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다는 점이 좀 아쉬운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성장성은 있으나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C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내용을 보자면 일단 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가총액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 지표만을 보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좋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정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해서 투자하기에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리들샷 그리고 뭐 PDRN 라인, 시카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화장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B 회사들이네요. 제가 B 회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ODM 회사 세 가지 회사들이 다 B에 있는데 이 회사들은 B에 놓은 이유는 이슈와 안정성은 있으나 성장성이 조금 A급이나 S급 회사보다는 아쉽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놓게 되었고요. 코스맥스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사 거의 우리나라 ODM 업종에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92년도에 설립이 됐고 ODM 분야 매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제 기업 공시에 나타나는 이제 경쟁 요구는 업계 최고 수준의 R&D 능력,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글로벌 생산 인프라 등이 이제 자랑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사업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R의 제품들도 여기 코스맥스에서 생산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중이 이제 기초 화장 59%, 메이크업 34%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을 보시면은 요거 4 곱하면은 대충 이제 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장세가 막 엄청 두드러지진 않으나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ODM 회사들은 조금 중심적으로 봤던 게 이제 특허 개수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이제 요런 수준인데 다 비슷비슷하게 특허가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ODM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회사 다 이제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제 티어를 ODM 회사들끼리 나누지 않았고 세 개 다 B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투자 지표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중하위권 수준이다. 뭐 5위, 7위, 8위, 5위, 9위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한 7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6위, 7위? 네, 요 정도 되는데, 좀 이제 좀 불안한 지점은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지점이 좀 불안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모든 지금 우리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25년 중순쯤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부터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한국콜마. 한국콜바 같은 경우에 사업이 이제 화장품, 패키징, 전문의약품, H&B 이렇게 있는데,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게 한국콜마는 조금 다른 ODM 회사들보다 안정성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ODM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꽤나 높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시장이 조금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면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상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공장을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요. 주요 매출처들이 되게 이제 대표적인 짱짱한 회사들이 많고요. 애터미, 구다이 글로벌, CJ 올리브영, 더 파운더즈, 더 퓨어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허는 한 1000개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맥스에 비해서 특허 자체는 조금 적은 편이다. 코스맥스가 한 2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ODM 시장의 점유율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상위 3개 업체가 40% 정도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위 정도의 투자 지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ODM 회사들 전반적으로 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맥스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좀 더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하이프가 많이 가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마지막 ODM 회사죠. 이제 여기는 ODM, OEM, OGM 이렇게까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ODM 회사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해외에도 이제 생산 시설이 되게 많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이제 중국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미국하고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느낌의 지금 매출 비중, 생산 비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허가 한 1,700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투자지표를 보자면 여기가 좀 제일 투자지표 자체는 좀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여기 제일 작은 편으로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좀 다 이제 단점이 있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주가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점 찍고 조금 상승을 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한 상태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다 비슷한데요. 한번 세 가지 회사를 비교해 달라고 해볼까요? 봅시다. 코스맥스, 색조 강자, 압도적 글로벌 인프라라고 하고요. 메디큐브, 이게 APR일걸요? 아마? 뭐 해서 인디 브랜드사들하고 이제 많이 있다. 한국콜마, 선케어 자외선 차단제 해서 조금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외에도 바이오가 있어서 좀 이제 시너지가 좋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좀 작지만 이제 북미 시장을 좀 잘 공략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 성장성이 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비교를 해줬네요. 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거의 대중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ODM 업체들 다 좀 괜찮은 회사들이고요.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한국콜마가 제일 대표적인 회사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아마 제일 크겠죠? 잠깐만요. 2조 5천억 원. 코스맥스가 더 큰가? 아, 네. 한국콜마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좀 시가총액 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회사 한국콜마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A권 회사들 볼까요?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홈뷰티 개발,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이 이제 스프레이 세럼, 더블 크림, 토너 선크림, 뭐 올세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뭐 비슷비슷한 상태고요. 투자 지표가 굉장히 좋아서 이 회사를 좀 높게 쳤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5위 안에 거의 2위권 정도 수준이라고 총합해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퍼가 좀 높기 때문에 A로 넣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좀 최신 트렌드하고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비건이나 좀 이너뷰티, 그러니까 좀 화장품에 요즘에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점에서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장에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슈와 그다음에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A로 났고요. 근데 이제 퍼가 좀 높은 상태라서 그게 좀 불안한 상태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서 이제 불안정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퍼는 좀 다시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짝 이제 주가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정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만한 회사죠. APR입니다. 뭐 명명백백한 이제 지금 화장품 시장의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메디큐브, 에이프리스킨, 뭐 포멘트 대중적인 브랜드 다 있고요. 그리고 홈 뷰티 디바이스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A권 두 가지 회사가 다 홈 뷰티 디바이스가 있는 회사들인데요. 저는 앞으로 홈 뷰티 디바이스도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체로는 뭐 시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측면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측면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의 또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투자 지표 보시면은 네, 뭐 다 1위, 매출액 성장률만 3위인데 이거는 뭐 별 상관없고요. 다 이제 최상위 수준인데 퍼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뭐 이슈, 뭐 전반적으로 뭐 시가총액 자체도 크고요. 되게 다 대표적으로 좋은 회사지만 문제는 이제 주가 수준인데, 그래서 뭔가 투자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하겠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이 성장을 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을 보자면 네, 뭐 이런 상태고요. 퍼가 좀 많이 높죠. 그래도 추정 퍼, 그러니까 실적이 그래도 꽤나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막 엄청 좋다까지는 하기가 힘들죠. 회사는 분명히 좋은데 이제 너무 이제 퍼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는 좀 재미있는 회사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S와 A 플러스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자체는 일단 역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반도체에서 실리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리콘이 이제 규소죠, 아마?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이제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화학 원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2도 원래는 이제 반도체 이제 운송 회사다. 반도체 유통 회사였는데 이게 12년도부터 화장품 유통 회사로 변모를 해서 발전을 해왔다. 라는 이제 재밌는 이제 기업 역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B2B, B2C 모두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B2C의 매출 비중이 훨씬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표도 되게 다 좋은 편이고요. 이 회사를 이제 S와 I 사이로 놓은 이유는 이제 퍼가 좀 낮아서이긴 합니다. 퍼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당시에는 11위였고요. 그래서 다른 A권 회사들과 다르게 안정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경쟁사가 좀 쟁쟁하더라고요. 일단 올리브영이 경쟁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유럽하고 북미에서 다 유통망을 되게 공고히 해가지고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실리콘2를 통해서 이제 북미나 유럽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리브영이 이제 북미나 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실리콘2의 입지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외형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나 매출 채권들이 되게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좀 있다. 그리고 뭐 CEO의 대주주들의 뭐 장내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회사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 그냥 이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면적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만 봤을 때는 회사 되게 좋은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성장성도 뭐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퍼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되게 좀 괜찮은 회사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화장품 티어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SA와 SY, 그러니까 A 플러스 정도 수준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10가지 회사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총평을 하자면 이제 화장품 전체 티어는 그래도 한 A 플러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합니다. A 플러스? A? 그러니까 ESS는 저 A 마이너스를 줬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S의 티어를 좀 더 낮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한 A+ 아니면 A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되게 좋은 편이고 앞으로의 이제 업종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 주일 정도 이제 분석을 했던 자료들이고요. 잘 봐 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또 다음에는 어떤 이제 콘텐츠 혹은 티어 리스트로 만나 뵐지 모르겠지만은 의견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많이 적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